1금융에서 안 되니까 2금융 가서 저축은행 받다가 캐피탈,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갔다가 거기서도 300, 500 쪼개서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 제3금융인 대부업까지 가게 된다면 대부업 가게 되면 대환하기도 힘들고 점수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금융생활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신용점수. 오늘은 이 신용점수를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점수 1타 강사 지금 시작합니다. 네, 강사님, 저희 지난 시간에 신용점수에 대한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복수 한번 해볼까요? 그때 시간에 네. 그 고신용 점수라는 몇 점 이상을 얘기했었죠? 제가 그거는 기억하는데요. 800점. 기억 잘하시네요. 공부 많이 네, 하셨네요. 제 주변에서도 그 영상을 보고 내 신용점수 괜찮은 거야? 아니면은 나는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상담을 저한테까지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걸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신용점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많고 올리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직접 상담하셨던 사례를 좀 들고 오셨다고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40대 기술직 회사원이셨는데요. 신용 점수는 K12 기준 670점 나오셨고 총 대출금이 5천만 원, 그중에 은행 대출이 3천, 저축은행이 400만 원, 카드로인 1,600만 원 쓰고 계셨고요. 특징은 현금 서비스를 매월 2, 30만 원 계속 쓰고 계셨고 신용카드를 3개를 사용 중이신데 그중에 특성카드 하나만 한도 200만 원에 90%까지를 쓰고 계셨어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이한 케이스인가요? 아니, 저도 특정 카드 하나만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한도가 얼마나 찼지 그거를 잘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쓰다 보면은 익숙한 카드로 계속 결제를 하게 되니까 보통 카드 하나만 사용하는 것 같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나 어떤 카드 포인트 이런 혜택 때문에 좀 잘 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닌가요? 네, 포인트를 이제 위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얘기인데 현금 서비스를 매달 고정적으로 쓰는 게 좀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40% 이상 쓰게 되면 계속 점수는 감점되세요. 신용카드를 한 40% 이상 쓰면 신용 점수가 내려가나요? 그렇습니다. 각 카드 회사별로 3개를 균등하니 이렇게 분배를 해서 500만 원 한도면 250만 원, 뭐 100만 원이면 뭐 40만 원 이렇게 각 카드 회사별로 40% 이내로 쓰시는 것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초과하면 매달 감점이십니다. 아, 그래요? 신용 점수는 오를 수 있는 그 항목하고 내릴 수 있는 항목 2개가 저울질을 해서 키우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특이하다라고 하셨던 게 현금 서비스를 매달 이제 2, 30만 원씩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또 얼마나 영향이 있나요? 맞습니다. 현금 서비스를 받게 되면 점수가 즉시 하락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쓰고 내일 갚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현금 서비스는 사용하면 즉시 떨어지지만은 올라가는 데는 상환을 해도 한 달 이상 걸려요. 근데 오르기 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점수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금 서비스는 즉시 중단하셔야 되는 거고, 카드론 같은 경우도 카드론이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이 쓰는 거고, 네. 카드사는 2금융권이기 때문에 고금리를 쓰게 돼 있어요. 고금리 2금융권에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이 쓰다 보니까 평가 회사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점수를 깎게 돼 있는 거죠. 요새 근데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은 너무 가까이에 있죠. 우리 편의점만 가도 현금 인출기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현금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정말 신용 점수를 생각한다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생각하고 받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꼭 유념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 건가요? 일단은 신용 점수를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카드론이나 그 저축은행 2금융권 대출을 1금융으로 옮겨 타는, 소위 말하면 이제 대환 대출을 찾아서 한번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드렸습니다. 근데 1금융 이용하려면 신용 점수가 아까 이제 600점대인데 좀 더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분이 또 특징이 자기가 이제 뭐 기술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신용 관리나 부채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평소에도요. 그래서 대환 대출은 우리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씩 할 수 있는 거를 진행해 보자. 그러면 점수는 오를 수 있다라고 권장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솔루션을 주셨나요? 이 말씀드렸지만은 현금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도록 권장을 드렸고요.
금이 크지 않아서 본인이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바로 중단하실 수 있다고 했고 카드 사용도 한도가 꽉 차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분산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3개 회사를 분산시켜서 40% 이내로 맞출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권장을 드렸었고 결국에 설명드린 거는 포인트 적립으로 인해서 얻는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금융비용을 절감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를 강조를 많이 해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카드 분산 사용 한 가지만 가지고 40% 이내로 사용한 결과가 2회차 상담 만에 저희가 670에서 690점으로 점수가 올랐어요. 오, 아, 2번 상담 받았을 뿐인데. 그럼 그 다음에는 현금 서비스. 그렇죠. 네, 현금 서비스도 중단은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나타난 효과가 690점에서 719점으로 또 상승을 했죠. 아, 그렇구나. 이게 조금씩 점프업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1금융권 대환 대출도 네. 가능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금융권에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을 보면 1금융권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해주는 상품 햇살론 뱅크라는 상품이 있어요. 제 1금융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금리도 10% 미만이고 최고 한도는 2,500만 원인데 그 상품을 이용해서 대환하다 보니까 점수가 780점까지 올라갔어요. 오, 거의 진짜 고신용에 근접한. 맞습니다. 무려 이제 점수로 따지면은 상담 전후가 이제 113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기간은 얼마나 걸린 거예요? 딱 3개월 걸렸는데요. 1금융권으로 통합 대출이다 보니까 효과가 많이 컸다고 봐야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연간 금융비용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120만 원 나왔습니다. 아, 그쵸. 오, 진짜 놀라운데요. 그럼 그 다음 또 한 분이 더 남아 계시잖아요. 네, 이번 사례는 30대 초등학교 돌봄 교사님이신데요. 신용 점수가 678점, 총 대출이 2,500만 원이셨어요. 근데 이분 특징이 최근 2년 이내에 이제 90일 이상 장기 연체 이력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계속 떨어져서 1금융권에는 대출이 한 900만 원 정도, 2금융권 대출이 총 5건에 1,600만 원이 됐었거든요. 아주 악순환된 케이스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은행 대출이 3건에 900이고 저축은행 한 건에 500, 캐피탈이 한 건에 100만 원, 카드론이 3건에 1,000만 원 그렇게 2금융권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소액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을 하셨네요. 근데 이분 그 사례에서도 눈에 띄는 게 2년 내에 그 90일 이상 장기 연체한 게 기록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지만 연체는 진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큰 신용 점수에도 타격이 크고 또 1금융권 대출은 아예 안 될 것 같은데요. 신용 관리에서 가장 하나 꼽으라 그러면 이제 연체 금지인데 이분처럼 90일 이상 장기 연체를 하게 되면 은행이나 평가 회사에서 최장 5년간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내내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받으실 때는 불리함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분이 그래서 연체가 있으시니까 신용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인 것부터 저희가 이제 권장을 드렸었는데 일단 비금융 정보 등록하는 거죠. 그분이 또 그 공과금 납부는 따박따박 잘 하셔가지고 일단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통신비, 전기세도, 가스비, 뭐 관리비 같은 거를 평가사인 KCB나 나이스에게 링크 걸어서 점수 올려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가 좀 상승되는 그렇게 점수 올리도록 한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연체 이력이 있으면 신용 점수에 정말 치명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연체 이력은 일단은 1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은행에서 정보를 보유하게 되겠고요. 그게 3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이면은 평가사에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5년 이내에 2번 이상 반복이 되면은 보증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는 최장 5년간 은행이나 평가사에서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연체가 정말 전 금융사에 공유가 되는 거니까 정말 영향이 큰데 정말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용 점수가 나쁘면은 어쩔 수 없이 2금융권을 또 이용하게 되는데 2금융권 대출이 또 많으면 또 신용 점수가 내려가요. 맞아요. 그게 이제 악순환되는 건데 1금융에서 안 되니까 2금융 가서 저축은행 받다가 캐피탈,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갔다가 거기서도 300, 500 쪼개서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 제3금융인 대부업까지 가게 된다면 대부업 가게 되면 대환하기도 힘들고 점수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기까지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금융권은 금리가 높은 데다가 기관수는 이렇게 잘게 쪼개서 많아지다 보니까 매우 평가사에서는 이용도를 높게 책정을 해서 점수를 계속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연체나 이런 것들로 또 이금융밖에 이용할 수 없고 또 지금 신용이 너무 내려가서 이금융조차 안 될 것 같은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무슨 점수를 좀 올리셔서 또 천상 건수 통합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점수 올리는 건 좀 기본이니 비금융 정보 등록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급여에서 공제하는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이나 통신비,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같은 거 등록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제 건수 통합을 좀 기관수 건수 통합을 하셔야 되는데 1금융으로 옮기기는 너무 힘들고요. 점수라든가 그 여건이. 일단 2금융 안에서 저축은행에서 통합대출, 대환대출을 받아서 나머지 캐피탈이나 카드론을 옮겨 타는 대환대출 그걸로 이제 저희가 권장을 좀 드렸었죠. 그러면 지금 이분도 그렇게 그 과정을 똑같이 밟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비금융 정보를 하시는 걸로 인해서 저희가 678점에서 721점으로 43점이나 큰 폭으로 오르셨어요. 근데 보통 그 비금융 정보 등록하면 이 정도 오르나요? 이분이 아니면 그렇지 특히 많이 오른 건가요? 특히 많이 오른 겁니다. 건수하고 금액하고 기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6개월간 또 성실하게 납부를 하신 그 이력이 인정을 받아서 신용점수가 올랐네요. 그 다음은 뭐였나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렸던 저축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일으켜서 캐피탈이나 카드론을 대환시키는 건데요. 그때도 건수, 기관수를 축소하고 통합하는 효과로 인해 가지고 바로 보니까 신용 점수가 이건 즉시 나타나거든요. 721점에서 809점으로 무려 88점이나 올라갔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분은 또 신용 점수가 131점이나 오르신 거잖아요. 네. 얼마 만에 오르신 거예요? 4개월 걸려요. 4개월. 와 진짜 그러니까 길다면 길 수 있지만 또 이분이 또 4개월 동안 잘 따라오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사례를 통해서 신용점수 관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건가?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또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니까 정말 멀기만 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작은 것들, 카드 사용을 좀 더 한도에 맞게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한도 이상 어떤 일정 부분 이상 넘지 않게 사용하는 거 그리고 또 생활요금 잘 내는 거 또 대출 여러 건 있는 것들을 좀 건수를 통합하는 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신용점수를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신용 점수는 단순한 뭐 숫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 미래의 기회까지 이렇게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내가 장기 연체 이력이나 건수가 많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은 점수는 반드시 오르게 돼 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네. 네, 오늘 영상 보신 분들도 내 신용 점수 그리고 금융 생활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 이런 작은 변화부터 차근차근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점수 1타 강사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